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날 수 있었는데,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그는 유명한 정치가도 군인도 아닌 메이저리그의 평범한 야구 선수였다. (1937년 7월)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해 시작된 중일전쟁. 중일전쟁이 치열해 군 수문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호국이었던 미국마저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군수물자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그로 인해 일본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대신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것은 바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1941년 12월 7일 새벽 일본은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다. 총 25척의 군함, 전투기 441대를 통해 진주만의 공격을 퍼부은 일본. 일요일이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공격을 당한 미국은 곧바로 12월 7일을 시옥의 날로 칭하며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다. 그 후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 등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런 와중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굴복시킬 결정적 한 방을 찾고 있었는데, 진주만 공격을 당한 지 4년이 지난 1945년 미군은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Now it's time. We must take full revenge for the Pearl Harbor. Right. If we want to make one critical shot, we must attack Tokyo. 그것은 바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었다.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ey have to find the exact spot in Tokyo. In our current situation, the information is very short for the attack. 하지만 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쿄 관련 자료들은 구체적인 전술을 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었고, 미군은 곧 군 자료뿐만 아니라 민간 자료까지 도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Yes! This is it! Hey, go and bring this man who took these pictures right now! Yes, sir. 도쿄 시가지를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된 군사령관은 급하게 사진을 찍은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Commander, this is the man. I'm a catcher for the Chicago White Sox. Moberg? 사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포수 모버그. 군 관계자들은 이름 없는 야구 선수의 등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 야구 선수가 어떻게 도쿄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시카고 화이트삭스 출신의 포수 모버그. 화이트삭스의 팬들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때 주전 3루수로 뛰며 맹활약했던 그는 대학 졸업 후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로빈스에 입단했지만 곧 백업 유격수로 전락했고 2년을 벤치에서만 보내다가 결국 마이너리그로 강등됐다. 몇 년 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들어가게 된 모는 1929년 드디어 포수로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됐는데, 하지만 1930년 모는 무릎 부상을 입고 말았고, 부상의 여파로 그는 또다시 백업 포수로 전락했다. 그 후 계속된 트레이드 끝에 텍사스 레인저스의 전신인 워싱턴 세니터스에 들어가게 된 모버그. 1932년
그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선수 허번트의 제안으로 대학 야구 선수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러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점차 아시아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한 모. 결국 그는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도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일본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을 그리워하던 모버그는 2년 후인 1934년 베이비 루스, 루게리, 지미 팍스 등으로 구성된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과 함께 다시 한번 일본을 찾았다. 올스타 팀에 들어갈 만한 성적도 인기도 없었던 모였지만 당시 그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야구 선수라는 이유로 올스타 팀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일본에 다시 한번 가게 된 모는 올스타 팀의 경기보다는 일본 관광에 훨씬 관심이 많았고, 직접 가지고 온 카메라로 도쿄의 풍경을 찍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 그리고 Look, this is the spot where military facilities are gathered. And this is where the war supplies are stored. We will launch our attack on Tokyo, focusing on these spots. You got that? Yes, sir. That's good. 미군이 도쿄 대공습의 공격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가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다. 1945년 3월 10일 새벽, 마침내 폭격기 344대를 이어 도쿄 상공에서 무자비하게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무려 6시간 동안 100만 발가량의 폭탄이 떨어진 도쿄는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고 말았는데, 공습 하루 만에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100만여 명이 이재민이 되었으며, 불붙은 기름이 강과 바다에서도 불길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한다. 도쿄 공습은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도쿄 대공습을 통해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항전했다. 일본의 저항이 길어지자 미국 역시 피해가 커져갔고 여론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전쟁을 끝낼 만한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원자폭탄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란 암호명으로 1939년부터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6년에 걸쳐 만들어진 원자폭탄이 드디어 첫 실험에 성공했고, 마침내 특단의 조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한 미국은 곧 원자폭탄을 투하할 도시를 결정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원자폭탄 투하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해 일본의 즉각적인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자폭탄 투하 도시 선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미국은 곧 원자폭탄 투하 목표도시 설정위원회가 결성됐다. 도시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 큰 도시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여야 하며, 원폭 투하 시 효과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계속된 토론에도 쉽사리 도시 선정을 위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Yes, Mr. Berg. Let's take references from his material. 결국 위원회는 다시 한번 모버그의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모버그가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는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의 거의 모든 도시들을 둘러봤고, 일본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큼 일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Their materials from Moberg. 위원회는 모버그의 자료를 토대로 몇 번의 회의를 거듭한 후에 마침내 원자폭탄 투하를 할 도시를 선정했다. The bombing spots are now finalized in the 5 cities of Hiroshima, Nagasaki, Niigata, Kyoto, and
Shikokura. 선정된 도시는 니가타, 교토, 히로시마, 고쿠라, 그리고 나가사키. 위원회는 그 도시들을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자폭탄 투하 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과 9일 마침내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 리틀보이 10면을 투하했다. 결국 1945년 8월 14일 히로히토가 연합국 측에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일본 전역에 방송하면서 1939년부터 계속됐던 제2차 세계대전은 그 막을 내리게 됐다. 평범한 야구 선수였지만 도쿄 대공습을 시작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보그. 그는 자신의 손으로 총 한 발 쏘지 않고 조국을 승전국으로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모보그를 야구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일개 백업포수였던 그를 CIA의 전신인 OSS의 요원으로 임명했다.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야구선수 시절 심심했던 틈을 타 이런저런 공부를 했던 모보그는 OSS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유격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정작 프로에 입단하면서 그 빛을 잃어갔던 야구선수 모보그.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능통했고 똑똑했던 그의 또 다른 재능은 모국을 승전국으로 만들었다. 본업은 야구선수, 또 다른 직업은 촉보 요원이었던 그는 야구 역사에는 기록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전쟁사에는 뚜렷이 기록된 인물이 됐다.